안녕하세요. 미진의 집입니다. 오늘은 우리 채널 구독자 Q&A 2탄을 준비했습니다. 1탄 이후에 2탄까지 오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다른 여러 콘텐츠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메일로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질문들 중에서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께 좀 공유 드릴 만한 것들 혹은 제가 피드백을 좀 드릴 만한 것들을 좀 선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 들어가기 앞서 혹시 Q&A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이메일 주소로, 제 이메일 주소인데 여기로 주시면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Q&A 세션 때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땡호님입니다. 상당히 장문의 이메일을 주셨는데요. 일단 이분은 보니까 금융주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의 JP모건 영상을 보고 상당히 좀 감명을 받아서 구독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 글로벌 대신에 무디스를 매수하셨는데, 무디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저는 무디스와 S&P 글로벌을 굳이 비교하자면 S&P 글로벌이 조금 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무디스보다 조금 더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배당 매력도 S&P 글로벌이 조금 더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무디스보다는 S&P 글로벌이 조금 더 투자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분이 이어서 말씀하신 게 부티크, 엘리트 부티크 투자은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중에서 에버코어랑 라자드, 그 다음에 PJT 파트너스라는 기업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 중에 특히 에버코어라는 기업이 마음에 든다고 하십니다. 일단은 보니까 이 부티크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작은데 특정 영역, 특정 섹터, 특정 분야에 특화해가지고 법인금융, 뭐 M&A, 구조조정 이런 것들에 이제 진행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말씀해주신 에버코어랑 라자드를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에버코어는 뭐 130% 넘게 올랐고 라자드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게 올랐습니다.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근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총액을 보니까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아마 중형주 내지 소형주 쪽에 속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말씀해 주신 게 미준의 집은 저와 포트폴리오는 다르지만 원칙은 계속 일관되게 지키려고 하고 있어서 저의 비밀 종목을 알려주더라도 괜찮을 것 같았고, 타 유튜버들과는 달리 기업의 펀더멘털에 기초한 투자 조언을 계속해서 해주셔서 믿음이 갑니다. 네, 되게 감사한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좀 대단하신 게 고3이세요. 고3인데 주식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고3 때 주식을 아예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했더라면 지금 조금 더, 내 집 마련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른 나이에 주식 투자를 하신 거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기회가 되신다면 나중에 한 번쯤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저도 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구독자님들과, 애청자들님과 오프라인 만남을 좀 한번 기획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김땡호님이 꼭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버코어를 조금 더 살펴봤는데, 일단 배당 매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15%, 10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13%이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하고요. 이 프리 캐시 플로우의 성장률도 연평균 22%입니다.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배당 성향도 22%로 굉장히 낮고, 잉여 현금 흐름 기준 배당 성향은 14%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요. 배당이 굉장히 안전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PE 레이쇼도 11.87, 뭐 11.8 정도 되는데 시장 평균 대비 낮고요. 그 다음에 Price to Sales 레이쇼도 2.23이거든요. 그리고 미래 Forward Price to Sales 레이쇼는 2.15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편이고 섹터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Price to Cash Flow도 7인데 섹터 미디언이 11.3이기 때문에 굉장히 섹터 내에서 저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버코어의 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에버코어 같은 경우에는 주요 경쟁사인 모일리스, 라자드, 훌리안 로키 대비 거래 건수와 거래 금액이 우위에 있고, 그리고 매출 생산성도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상당히 경쟁 우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질문을 또 주셨어요.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2021년 1분기에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주식수가 늘어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어떤 거냐면 이걸 보내셨어요. 근데 그 전에 메일을 하나 또 보내셨어요. 어떤 메일이냐면, RSU 보상을 100% 전부 매입했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주식수가 늘어났다. 그래서 본인은 이게 이제 불확실성하다고 판단해서 전부 다 매도했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이분이 보내주신 증빙자를 보면은 2020년과 2021년인데 여기 보시면 3 months ended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3월이랑 2020년 3월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2021년 1분기에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이때 대비해서 주식수가 늘어나 있다.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21년에 자사주 매입을 했다면 전년 동기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직전 분기에 비교해야 맞겠죠. 그래야 지난 한 분기 동안 자사주 매입을 했고, 그러면은 직전 분기 대비 당연히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겠죠. 아마 이거에 좀 착각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실제로 보시면 이게 이제 유통 주식수인데요. 직전 분기 대비는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 1분기고 이게 2020년 4분기인데요. 준 게 보이죠? 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김땡우님이 잘못 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땡준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배당 또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 지속성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고 하는데 그 기업이 메디패스트라는 기업입니다. 메디패스트라는 기업은 제가 이전에 월별 배당주 끝판 정리해서 다룬 적이 있어요. 3월 달이었고요. 그때 메디패스트가 배당을 26%나 증액시켰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액시켰죠. 정확히 말하면 25.7%였는데 이로 인해서 5년 연속 배당 인상을 하게 되었고, 배당 수익률이 2.68%이고 5년 평균이 2.7%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 평가라고 판단했고, 배당 성향은 50%대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무려 80%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배당을 늘려나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당시 한 줄평으로 5년이라는 짧은 배당 인상 역사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르게 배당을 늘려나가고 있는 기업, 현재 주가도 적정 수준으로 판단하고 안전성도 무난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63.72밀리언 달러인데 총 차입이 11.61밀리언이고 총 부채가 118.84밀리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메디패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전체 부채를 충당하고 남고 2019년 이전까지는 차입 자체가 없었습니다. 재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건전하고, 현금 흐름을 보면요,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십시오. 아주 예술적입니다. 굉장히 예술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투자활동의 지출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입니다. 그 말은 차입 상환에 계속해서 차입 상환에 돈을 계속해서 지출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배당과 어절 캐시 디스트리뷰션인데 주로 자사주 매입을 말합니다. 그래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감명받은 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보십시오. 약 150밀리언 달러인데요. 투자활동 약 1밀리언 달러,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약 60밀리언, 그리고 주주 환원 약 50밀리언.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투자활동과 차입상환과 주주 환원을 다 충당하고 남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재무 상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헬스, 웰니스 커뮤니티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다른 경쟁사 대비 강점이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기업들은 단순 체중 감량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메디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건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하고 완전한 개인 맞춤형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인구의 70%는 현재 비만 또는 과체중 상태이고 연 2%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면 75%의 성인은 체중 감량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결국 메디패스트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엄청 크고, 메디패스트가 타겟팅할 수 있는 잠재 고객 기반이 상당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는데, 일단 63%의 미국 성인은 또 새로운 이전에 없었던 건강한 그런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하고요. 96%의 사람들은 2021년에 팬데믹 이후에 건강 관련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74%의 미국인들은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이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웰니스, 헬스케어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장이 지속될 것 보고 있고, 재무적으로 그리고 배당 성장 매력에서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라 저도 역시 이 기업을 관심 종목에 넣고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이땡주님께서 좋은 기업을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구독자님께서 많은 좋은 기업들을 소개해 주세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아주 좋은 기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한 내용을 공유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저 역시도 우리 구독자님들로부터 아주 유익한 내용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기업 소개해 주신 우리 이땡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양땡국님입니다. 사연이 좀 길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좀 다 읽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일단 가자 형편이 좀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에 250씩 투자할 예정이고, 사고 싶은 주식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분산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매수하는 법이나 종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은 모르겠다. 이게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분이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분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저의 찐 구독자님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보시면 팔란티어, 텔라더, 그 다음에 MSOS, 넥스테라 에너지, C그룹, 로키드 마틴, MP 머티리얼즈, 제가 채널에서 많이 다뤘던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실제로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질문에 좀 답하자면, 먼저 사고 싶은 주식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분산된 것 같다. 일단은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과연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고 매수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유튜브나 저의 유튜브나 아니면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스스로 공부를 하고 매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좋아 보였던 종목이 생각보다 투자 매력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성장주 투자 또는 배당 성장 투자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투자 철학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체계적으로 매수하는 부분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만의 투자 아이디어를 형성하고 적정 주가를 도출해서 매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근데 적정 주가 도출까지는 안 되더라도 투자 아이디어는 최소한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투자 아이디어가 있어야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 정신적으로 견뎌낼 수 있고,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될 때 매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순위에 못 정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투자 아이디어와 투자 철학인데, 일단 본인이 투자 철학이 있어야 돼요. 어떤 투자 철학이 있는지. 예를 들면 나는 성장주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성장주들을 우선적으로 매수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배당 성장주 투자다. 그러면 배당 성장주들을, 아주 좋은 배당 성장주를 선별해가지고 투자를 해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투자 아이디어로 기획을 되는데, 투자 아이디어가 확실하고 적정 주가에 근접한 종목일수록 우선순위를 높게 두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몇 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는지, 그리고 어느 투자를 지향하시는지, 배당 성장 투자인지 성장주 투자인지, 그리고 이 위를 정했다면 지향하는 투자 방법에 따른 우선순위로 기업에 접근하고 기업을 반드시 공부하여 본인만의 투자 아이디어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본인만의 적정 주가까지 도출한다면 베스트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하락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기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구독자 Q&A는 여기서 마치고요. 사실 질문들이 이번에 좋은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구독자 Q&A 3탄에 이어서 바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